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린 남원시장 예비후보 사무장을 맡고 있는 안동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이정린 남원시장 예비후보님의 정책 발표를 한 후에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 준비되어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바쁜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예비후보 이정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늘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남원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끝까지 붙들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이었습니다. 남원에 예산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뛰었고, 지역의 의료, 교육, 농업과 민생 문제처럼 쉽지 않은 결과일수록 더 오래 현장에서 부딪히며 풀어왔습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크게 이야기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남원을 위해 뛰며 확인해온 과제들을 바탕으로 이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막연한 비전이 아닙니다. 남원의 다음 시장은 인구 소멸, 경제위기, 청년도 추락이라는 3중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금 공약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운 실행 가능한 제2차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강안루에서 전통시장을 잇는 체류형 남원 상권 활성화입니다. 강안루에서 경계상가, 공설시장, 용남시장, 요천 주변, 구도심, 골목을 하나의 상권 근역으로 묶어 관광객 이동을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도록 상권 동선 설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이 공약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강안루 주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년차 여러 번 공사를 하고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강안루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밖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남원에서 계속 거주하고 살면서 강안루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많은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가시다 보면 알겠지만은 남원에 관광버스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광버스들은 강안루를 둘러보고 바로 다시 관광버스를 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안루 주변 그리고 전통시장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새로운 우리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안루 단장을 낮추는 것입니다. 강안루 단장 밖을 남원을 봤을 때 이제 관광객들이 그 동선을 보고 우리 예촌 그리고 고색골목 우리 전통시장인 우리 용남시장, 공설시장 그리고 우리 구상권을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그 관광객 관광 모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주나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알면은 도로 명의 이름을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저는 이 길을 이도롱길, 또 춘향의 길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남원의 먹거리 그리고 우리 전통산업, 우리 소리의 고장을 알리는 이러한 체류형 남원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2.0 전략형 남원 사랑 상품권 개편과 확대 등을 통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사랑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더 개편을 해서 남원 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우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 골목시장 그리고 청년 점포에 여기를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이쪽에도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개편을 통해서 이용하는 구조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특히 남원 사랑 상품권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우리 남원에 돈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남원 내에서 돌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세 번째 공약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이제 수익형 산업 축제로 위치로 이제 축제를 돈 버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축제가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드는 축제는 지금 남원에
여러분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봄철이 되면 강화로 주변에도 축제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가수들이 오고 거기에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 돈이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라 다시 우리 남원은 수입 구조가 되는 축제로 제가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에 나는 특산물, 농산물 그리고 남원의 청년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 그리고 여기에 우리 부가, 오칠 여러 가지 목기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러한 축제들을 개설해서 먹거리로 성공하는 그러한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남원서도 이걸 시도해서 가겠습니다. 특히 이 축제 기간에는 이제 저 가수들이 와서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우리 남원에 소리를 연구하고 소리를 하는 그런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서 우리 남원을 알리는 그런 축제 그리고 돈이 벌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전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입니다. 네 번째 공약은 청년 실업 가구 주거 지원과 출산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과 실업 부부들이 주거 활동을 하는데 이게 반값 전세 임대료를 저희 남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폭적으로 또 확대해서 우리 청년과 실업 부부들이 주거 활동에 걱정 없는 그러한 남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출산 장려금은 저희는 이걸 대폭적으로 하려고 해서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1,000만 원, 둘째 아이 1,500만 원, 셋째 아이는 2,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는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500만 원, 셋째 아이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아이 낳기 좋은 곳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도 남원시는 큰 부담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저는 이것을 공약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약입니다. 오칠 등 전통 및 천연 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과 고업 부가가치 품목을 개발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부분입니다. 이 공약은 우리 남원에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연구원에서는 지금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만 저기에서 나가는데 이 바이오 산업 연구원에서 우리 남원의 고업 부가가치 산업인 오칠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해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신제품 개발도 제작하고 분석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상품까지 연계해서 이것을 우리 고업 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오칠을 이용한 우리 바이오 산업 연구원을 더 확대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공약입니다. 여섯 번째 공약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특례 보증 확대와 이자 2차 보전을 강화로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가게 임대료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이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 대출을 받는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이자를 우리 시가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경영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어려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남원시 자체적으로 이자 부담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공약입니다. 일곱 번째 공약입니다. 일곱 번째 공약은 보훈회관 그리고 문화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문화가 살아있는 남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남원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가족들이 건물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나눠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이분들을 예우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보훈회관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남원은 또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 부분도 문화회관의 건립이 하나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훈회관과 문화회관은 제가 국비를 확보해서 건립하겠다는데 건립만 목적이 둔 게 아니라 국비가 확보된다고 하면은 우리 남원의 큰 건물들이 비어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약입니다. 황진장군 동상 건립과 황진도 지정으로 남원에 잊혀진 영웅, 호국 문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공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남원은 훌륭한 영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져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장군이란 백성들이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남원의 영웅 황진장군을 아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 황진장군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남원의 동상과 도로명을 황진도로 지정해서
우리 남원 후예들에게 우리 남원에 영웅이 있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특히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임진왜란 당시에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를 지킨 황진 장군이 우리 남원 출신이라는 부분을 알리면서 우리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그러한 공약으로 제가 발표하는 부분입니다. 9번째 공약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남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계 가족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합니다. 활동 지원을 100% 지원하는 단계를 확대하겠다 제가 이렇게 공약하는 부분인데 우리 장애를 가지신 가정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하는 부분은 지금 활동 보조를 도와주고 있는데 50% 보조만 받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시 조례를 완화시켜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편안하게 우리 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단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공약입니다. 지리산 회복치료도시 핵심 거점 아토피 등 치료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지리산은 천혜 자원 지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리산에 가면은 지금 1월, 아영, 산례 이쪽 부분에 보면은 아토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지리산에서 나는 자생 식물을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치료하는 분들 많이 만나 뵙고 또 자생 식물을 활용해서 약재를 만드신 분들도 많이 만나 뵀는데 우리 지리산을 이용한 아토피 치유 센터를 남원에 만든다고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지리산을 이용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머물고 치료하고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리산 체류 관광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여기에 아토피 치유 센터 건립을 하나 더 공약으로 넣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원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시민의 삶을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드린 공약은 각각 따로 움직이는 정책이 아니라 남원의 경제와 삶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구조입니다. 관광이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상권을 살리고 상권이 일자리로 정착으로 이어지는 구조, 그리고 복지와 돌봄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쉽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약속한 것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남원을 바꾸는 일,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후보님이 먼저 공약했던 부분을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기타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하실 기자님들 계시면 선배 유재호 기자님 먼저. 네. 내외일보 유재호 기자입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게 보면 우리 그 남원은 다른 도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에서 좀 특별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또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면 또 한쪽이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공약을 대개하고 보니까 뭐 새로운 정책을 크게 뭐 만들어서 어떤 걸 하겠다는 게 보다도 기존의 정책을 많이 보완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실행해보겠다는 의지로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앞으로 도시와 농촌이 그 균형 잡힌 예산을 통해서 탄탄하게끔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어떠한 그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우리 그 햇빛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전혀 예시가 안 돼 있는데 햇빛연금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도 기자회견을 해보면 치열합니다. 그리고 또 조례라든가 기존 컨설팅이라든가 기타 마을의 조사, 실태조사를 지금 신속하게 하고 있어요. 법이 올해 7, 8월경에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국회나 모든 데에서 규제위원회 같은 데서도 지금 버릴 건 버리고 살릴 건 살리고 이렇게 교정하려고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늦으면 7월 말 정도에 나올 걸로 총리실에서도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햇빛 연금에 대한 그 발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한번 소식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오늘 보니까 이 공약에는 농촌 농민 공약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공약 발표를 하실 것인지 또 이에 대한 그 한번 일단 나중에 질문 받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유재호 기자님이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의 답변입니다. 이제 도시와 농촌 간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공약 발표를 이렇게 하면서 아까도 이제 먼저 소개 말씀드렸지만은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만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장이 돼서 시청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용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라서 저는 공약 하나하나 시행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시원 8년, 도연 8년 하면서 제가 몸소 체험했던 부분을 하나씩 실행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만 이게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이 문제는 좀 우리 남원이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남원이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전국에 도농복합도시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소멸도시는 제일 빨리 간 곳이 우리 남원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이 준 것이 남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정치권을 더 줄기차게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지원을 더 만들어내야겠다 말씀드리고 특히 도시와 농촌을 잇는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강한로 주변에 돈 되는 산업 축제를 이어가겠다 했는데 우리 남원의 농산물을 좀 알리고 우리 남원의 또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연계해서 강한로에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 남원에 생산되는 농산물 또 여기에 생산되는 물품 이런 부분을 알리면서 활성화시키는 데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햇빛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먼저 제가 출마 기자회견 할 때 하고 또 제가 사무실 개소식 할 때 제가 또 공약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농촌과 관련된 공약도 많이 있었고 햇빛 연금과 관련된 공약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햇빛 연금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햇빛 연금을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100 얼마씩 나눠주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 우리 남원의 구조상 봤을 때는 이제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지역에 맞게 만들어내겠다 이럽니다. 200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에 200의 사례를 들면은 200면에는 거기에 복지 해관을 쳐놓고 거기에 또 농기계 농업 양곡 창고를 쳐놨는데 그 창고 위에는 또 태양광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수익금은 그 면 발전 기금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축제 행사할 때 그 돈을 쓰는데 이게 저는 모델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에. 그래서 저는 읍면동마다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읍면동에 맞는 그러한 성격들을 발굴해서 우리에 맞는 그러한 연금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 햇빛연금처럼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연금 우리도 남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미부 최인철 기자입니다. 그 수익형 산업축제 이게 좋은 정책 같은데요. 올 96회 춘향제를 보면 200만 명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차장 확보가 아주 어려워요. 200만 명을 확보를 하려면은 충분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주차장에 대한 그 좋은 보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립니다. 예. 좋으신 질문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남원의 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봄철 되면은 또, 우리 강화로 주변에서 이제 월반복차 또 이렇게 쭉 행사하고 나가는 부분이죠. 이런 축제를 하는데 이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런 축제를 실질적인 사람들도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이게 우리 남원의 수익 구조를 돌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부분을 저는 이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좀 병행해서 가는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올해 춘향제도 있고 그런데 200만 관광객 유치하겠다는데 이제 주차 시설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주차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또 행정에서 또 이제 1000배를 이용한다든가 또 이제 그 주변을 이용한다는 그 부분도 확보하는 부분은 저도 좀 행정하고 더 유기적으로 해서 좀 연구하겠다 또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100회 춘향제를 또 준비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00회 춘향제는 저는 이제 우리 남원에 이제 산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전통을 좀 고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오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오늘 100회 동안 이렇게 지켜온 우리 전통 축제를 또 가치 있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의 관광객들이 위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 남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우선 준비해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축제를 할 때는 우리 남은 시민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춘향제를 먼저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외부 사람들이 정말 이 동네 사람들은 100회가 되는 춘향제를 정말 즐기고 재밌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축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은 또 행정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활동하면서 또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또 주민과 유기적인 그러한 협조 체계를 통해서 좀 사업 축제 기간 동안 주차장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고요. 지금 저 춘향제를 전통을 살리한다고 좀 말씀하셨어요. 근데 남원시 춘향제가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의를 한번 가봤더니 춘향제의 전통을 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성 가수들을 좀 줄이고 남원시 전통을 살려야만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춘향제 유네스코 등장하고 이런 부분은 근데 그 축제가 이렇게 전통이 어떻게 이어져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관광객이 얼마 많이 왔냐 이런 축제는 이제 지금 현대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원의 전통 축제로 이어가는 부분은 있는데 저도 이제 춘향제 이제 100회 되는 춘향제까지 가기는 우리 남원 시민들이 6.25때도 이게 있습니다. 전쟁투에도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돈을 걷어가면서 했어요. 술도 내고 밥도 내고 돈도 내서 이렇게 축제를 계속 이어가 왔는데 이 축제 속에는 이제 충효열의 그 정신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계속 개성 발전하는 축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저도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국방송의 정병기 기자입니다. 지금 이번 공약 보면 예산 확대 지원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재정 자립도나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이게 크게 어떤 분야에서 좀 구조조정을 해야 이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도의원 시절에 동북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동북권 특별회계는 해년마다 우리 남원에 60억씩 지원됩니다. 제가 이제 도의원에 들어갔을 때 이게 50억이었는데 제가 10억을 늘려서 이제 60억씩 지원되는데 현재 우리 남원에 60억씩 들어온 이런 예산을 이게 너무 분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만약에 잘 돼서 시청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60억의 예산을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중된 부분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 강한로 주변 그리고 전통시장과 이어지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부분을 예산을 좀 투입하겠다 이게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비가 많이 필요하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저는 이제 제가 16년 동안 정치하면서 또 중앙에 많은 인맥들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예산 예결위 뭐 장관 되신 분들도 저고 깊은 인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같이 좀 매칭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두성 기자님. 네. 네, 전북중앙 장두성 기자입니다. 그 광안루와 구도심 전통시장 요천변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전통시장 공설시장 있어요. 영남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연결을 시키려고도 평일에는 장날에는 좀 사람이 있죠. 평일에는 아주 불이 꺼진 데가 많아요. 사람 구경이가 힘들어요. 그걸 갖다가 올해 그 장사를 해오신 부모님들도 대부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출산지원금을 이제 셋째까지 하고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 의견은 차라리 태어나서부터 11에서부터 관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천만 원 1인당 지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확대이자 보전 강화로
군인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당 3천만 원 소상공인 3천만 원이 저기 대출이 되는 데도 있고 5천만 원인 성격이 있어요. 업체당. 그런데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너무 촉박하다. 3년까지는 저리로 이자를 내고 있는데 2년을 연장했고 5년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리로 5년까지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업체당 지금 최대 한도 5천만 원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을 신청을 하면 4,500만 원이 나와요. 다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그 능력을 봐가지고 점차적으로 1억까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를 또 질문해 드립니다. 일단 강한로 주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강한로 주변을 자주 지켜보고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강한로 주변에 또 뭐 그 인도 공사하고 많이 있는데 아마 강한로 주변을 활성화시킨다고 남원시에서 예산 투입헌가만 다 합친다고 하면 강한로 하나 아마 서너 개는 졌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강한로 담이 너무 높습니다. 강화로 표를 끊고 들어가면은 관광객들이 표를 끊고 들어가면은 강화로를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이제 남은 다 받다 가자고 버스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화로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담장을 낮춰야 됩니다. 담장을 낮췄을 때 강화로를 오는 관광객들이 그 주변을 돌고 예촌 쪽으로 왔을 때 예촌을 보고 그쪽으로 동선 넘어서 걸어왔을 때 우리 고생골목을 통해서 이제 공설시장, 용남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 거리에 이제 먹거리 거리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주다 보면은 이 관광객이 활성화해서 그 지역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거리명을 또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도령 거리, 또 춘향의 거리, 이 도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우리 전통과 또 먹거리 여러 가지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줬을 때 우리 남원에도 버스가 강화로에 왔을 때 그냥 강화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을 구도심권을 돌아보고 이게 체류하고 좀 시간을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관광 활성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또 이제 아까 출산 장려금 5천만 원 이렇게 해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5천만 원 정도는 굉장히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가 좀 많이 좀 늘려난 부분이고요. 또 학자금도 이렇게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맞습니다. 이런 예산은 아깝게 쓰는 게 아니라 더 전폭적으로 좀 지원해서 우리 남원에서는 아이 낳고 편한 세상 또 교육시기 편한 그런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또 예산을 좀 늘려나가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만 조금 더 세워놓으면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내는 이자 부분을 저희들이 내드린 부분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이자의 부분을 내드린 부분인데 아마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 또 이제 신청하는 분들이 이제 재무 구조나 이런 것에서 엄격하게 보는 분은 얼마까지 될 수 있고 얼마까지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우리 전북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가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앞서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예, 또 없으면 제가 조금 전에 그 질문 일부 반복되는 점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햇빛연금에 대해서 아까 그 후보자님께서는 지역에 무슨 건물에 나오는 이익을 그 지역에 분배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햇빛 정책이라는 건 지금 마을 연금 햇빛 정책입니다.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고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 사업비 전체의 80% 정도나 90%까지는 확진이 아니지만 80% 정도까지 선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으로 지원을 하면 그 마을에 1.75%만 내고 시설비를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 한 30명이 공동체 그 법인을 만들면 거기에서 10억이면 10억을 지원해주면 거기서 1.75%를 내는 겁니다. 80%에 대한 것은. 나머지 20%를 지역민이 부담을 하는 건데요. 부담하고 준공을 띄우면 나머지 10%로 환급이
부가세 환급이 되면 결국 10%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곡성 같은데 기자회견을 할 때는 곡성 군수가 직접 20% 보증을 사라. 그럼 대통령이 그런 소신을 갖고 지역민들에게 지급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지자체 힘을 거기다 쓰지 어디다 쓰느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후보에게 한번 질문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농민들이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농민 태양광도 곧 풀립니다. 7월 달에. 현재 7년간 임대하게 돼 있는데요. 23년으로 연장해달라. 자기 농림식품장관하고 지금 총리 제도 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20년 정도 태양광은 계약이 되기 때문에 한번 후보님께서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부하셔서 앞으로 좀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 이 공약에 보니까 농민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 정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공약을 다시 만들어서 할 것이냐 하는 걸 아까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농민 지원 사업의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농업이든 공부든 전부 돈입니다.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발전할 수 없고요. 절대 좋은 학교를 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연결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께서는 농민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면 1억 이상 버는 농민이 우리 남원시에 몇 명이냐 이렇게 인원을 늘리시려면 시설 하우스나 시설에 정책 자금을 투입해서 1%, 2%를 만 내고 나머지 시나 국가 자금을 받아서 정책 자금을 많이 만들어서 하우스라든가 어디 닭장이라든가 그 시설을 크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농민 정책을 하면 겉으로 수박할 띠예요. 자 보십시오. 보조금 일부 50% 지원. 이런 거 가지고 깔짝깔짝 표시만 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 젊은 청년을 지원한다면 젊은 청년의 지원의 농민 자금을 국가 자금 정책 자금을 얼마까지 10억까지 지원할 테니 우리 남원에서 농사를 잘하 하는 어떤 확고한 그런 농업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도 교육 정책이 전혀 안 들어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그래서 교육 정책과 농민 정책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 기자들과 다시 한번 다음에 한번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으면 하고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햇빛 연금에 대해서 이제 유재호 기자님 관심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게 정말 관심 많습니다. 햇빛 연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 이제 선로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규제에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하고 또 마을마다 이렇게 갖고 있는 성격들이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또 많이 마을에 또 큰 건물 갖고 있는 마을도 많이 있고 또 없는 마을도 있고 근데 이것을 제가 좀 적절하게 잘 파악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또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11호 편성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 말씀드리고 아까 농업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제가 기자회견 할 때 오늘 이제 2차 기자회견을 먼저 번에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 예산을 지금 현재 18%가 되는데 저는 30% 이상까지 끄집어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또 이제 농산물 안정화 기금은 300억 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지금 또 공약 중에는 1317이 있습니다. 1억 원 농가를 3천 농가를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또 17은 우리가 한 농가당 7천만 원씩 소득되는 그런 농가를 또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농업과 관련된 그러한 또 공약이라는 부분은 또 계속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또 교육과 관련된 공약이 좀 빈약하다 그러는데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제 도의원 시절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남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많이 예산 확보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육과 관련된 공약도 먼저 번에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도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공약을 더 보완해서 다음 또 기자회견 때에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님들 잠깐만 너무 좀 길게 질문하신 것 같아서 이게 저희 듣는 사람도 굉장히 혼선입니다.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경제TV의 신혜진 기자님이 아까 네. 네, 서울경제 신혜진입니다. 광안도 구도심 전통시장 일원의 체류형 남원 상권 활성화 공약을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게
여기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강한로 주변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이제 체류형 남은 상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남원 시민들이 대부분 여기 이제 다 이해하시고 동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한로가 지금 607년 됐습니다. 607년. 근데 강한로를 600년 전에 우리 남원 사람들은 달나라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이게 달 속에 있는 월궁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남원 사람들은 이만큼 그런 상상력, 예술성이 넘쳐나는 분들이 우리 남원 사람들이에요. 그 강한로 안에 들어가면은 강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오작교가 있습니다. 이 오작교는 또 7월 7성날 견우가 진냐 만나는 달이다 이렇게 나는데 아마 저는 이 다리는 또 우리 남원 선인들이 우주를 잇는 달이다 이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로를 지금 우리는 담을 높게 쳐서 막아나고 있습니다. 이 강한로를 개방했을 때 이 강한로로 오는 관광객들이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강한로 안에서 밖으로 오가는 시간에 갖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전통시장과 그리고 그 남원의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체류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또 도로명을 우리 남원에 강한로가 있으니까 이제 출량이 도로, 이도령 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을 때 먹자거리 그리고 우리 국악의 거리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뭐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 어떻게 하냐면 뭐 점 보는 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운수를 보는 그런 또 골목도 하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개편해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강한로로 오는 관광객들이 그 버스에서 내려서 그냥 강한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강한로 밖으로 나와서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거리 또 여기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명기 전국방송 정명기 기자입니다. 그 김원종 후보가 지금 특정 후보 내정서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거하고 지금 공동 대응 요구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좀 궁금하고요. 공약 표절 의혹도 어제 제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명기 기자님이 또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김원종 후보님이 이제 얼마 전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지금 경선 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이의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전적으로 이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경선은 아름다운 경선, 공정한 경선이 돼야 되는데 약간 운동장의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그런 모양새가 갖춰진다고 하면은 이건 좀 별로 우리 민주당 발전이나 남원 발전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저는 이제 김원종 후보님이 발표했던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여기는 또 이제 다른 후보님과 더 논의를 통해서 같이 좀 연구해서 또 연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약과 관련된 부분 또 이제 제가 제 공약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몇 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은 민주당 후보로서 이제 같은 공약을 발표하더라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좋은 공약들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공약 발표를 이제 2차, 1차 이렇게 접자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2주 전에도 제가 사무실 개소식 할 때도 제가 공약 발표를 했었고 제가 또 출마 기자회견 할 때도 제가 1차 공약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 후보 측에서도 저의 공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아셨다고 하면은 제 공약과 이렇게 유사하게 또 이름만 몇 가지 밝혀서 발표하는 부분은 조금 좀 너무 좀 예의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토론을 통해서 저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제 공약과 또 상대 측의 공약과 도대체 무엇에 달리는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고 저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 다른 최우근 부장님. 네. 우리 후보님이 지금 공약 내신 걸 보니까 공감되는 공약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춘향제 행사로 우리 1년 먹고 산다는 우리 남원이 전국의 축제가 2,000여 축제가 있는데 가장 낙후되고 비현실적인 행사, 돈 쓰기 위한 행사로 남원이 전략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75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7만 명도 안 왔습니다. 90%는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여울려서 돈 쓰는 것도 무료해서 각종 행사를 곁들여가지고 한 100억 가까이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럼 지역 경제에는 다음 10억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물어보면 더 아니다. 지금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제 행사도 전면적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짜야 될 그런 현실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후보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명기 기자님 참 좋은 질문 해주셨고 답변도 잘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방이든 도든 중앙이든 간에 지금 그 시장 예비 후보들에 대해 지금 그 면접을 한다 또 뭐 부적격이다 적격이다 이런 심사하는 그 제도 자체가 과연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이 시민들이나 이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광안리 축제에 보면은 광안리 앞에 보면은 공연을 할 수 있거나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광주에 가면 양동시장에 가면은 그 지저분하고 냄새 났던 데를 복개를 싹 해가지고 거기 주차장이라든지 행사도 우리가 다 하거든요. 나머지 이 요천에 천연수를 잘 관수를 해서 어떤 지저귀 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복개를 해서 한 100m, 200m를 복개를 해서 그 위에다 운동장 겸 종합주차장을 해서 모든 주차를 관광객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광안루 담 낮추는 거 이런 굉장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장님이 되시면 전반적으로 좀 다시 프로젝트를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예. 뭐 우리 최영국 기자님이나 저는 뭐 남원서 평생 살았으니까 남원에 돌아가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춘향제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춘향제만 하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관광객이 얼마 많이 왔다 갔다 이거 알리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춘향제는 우리 축제입니다. 밖에 알리는 막 사람들이 오게 하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 남원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춘향제 기간 되면 남원 사람들이 춘향제를 안 보고 다른 곳으로 가는 축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된다 하면은 다시 우리 남원 시민들이 즐기는 춘향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의 정신을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 이런 축제를 전락했을 때 우리 남원 춘향제 몇만 명이 왔다 갔다 저는 이런 걸 홍보하는 게 아니라 춘향제는 올라오면 오고 말라면 마십시오. 우리끼리 즐기는 축제입니다. 하고 내부적으로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었을 때 이게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세계 축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아까 이제 그 민주당 선거 제도에 말씀드렸는데 민주당 뭐 경선 과정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해야 될 부분이고 저 또한 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또 뭐 오해 소지도 있고 저도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너무 귀찮고 이렇게 걸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아름다운 경선을 위해서는 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 보고 또 이 경선 과정에 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힘내면서 민주당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요천 주변을 또 이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요천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이렇게 많이 연구하는데 이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을 저희 지방자치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가하천을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것 또한 국토부와 협의,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요천을 강화루와 연계되는 그런 주변을 잘 살면서 요천의 그 이름을 살려서 정말 아름다운 강으로 만드는데 저도 더 연구 많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타임즈 정영훈 기자입니다. 광활로 지금 무료 개방할 수 하면 개방하면 어떨까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강활로 지금 입장권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노인 어르신들 할인, 그다음에 또 이제 국가유공자 할인, 여러 가지 할인, 남원 시민은 무료, 실제 유료로 돈을 내고 들어가실 분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게 이제 우리 강활로의 이제 그 수익 구조 하나의 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무료로 입장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이제 조례라든가 이렇게 법령을 검토해서 좀 해나갈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 이것을 또 시민사회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이 공약이 보니까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들 지금 그 시설 보호라든가 이런 거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중증 장애인들 한 사람 보호하는데 주간에 보통 540만 원씩도 지출이 되거든요, 한 사람당. 근데 지금 아까 이게 활동 보조라든가 이런 건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런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으시잖아요, 낮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 중앙보호센터라든가 보호 이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남원은 시설 자체가 주간에 봐주는. 그래서 아까 이 그 활동 지원사라든가 사회복지사 뭐 이런 분들한테 배우도 좋겠지만 예, 보호센터를 좀 많이 모집해서 또 추가로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부분을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원은 이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공약 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중증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정은 이제 특히 자폐를 가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족들이 돌봄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부분은 또 이분이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 이분을 가족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활동 보조로 주는 부분은 50%밖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저는 확대해서 이것을 이제 중앙의 법이 이렇게 제정되어 있지만은 우리 시 조례라든가 우리 시 지원을 근거를 찾아서 여기에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다 했는데 아까 우리 유재용 기장님 말씀으로 그런 좀 중앙보호센터라든가 다른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 네, 여기서 더 하실 분 없죠? 아, 예, 예, 예. 여보세요? 어, 지금 춘향제 얘기가 나왔어요, 저기. 근데 춘향제 때 그 백정원 세프 소속 더본 코리아하고 손잡고 지금 강한로 경예 상가에서 지금 취전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더본 코리아에다 1년에 춘향제 때 4억 5천만 원씩 줘요.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줬거든요. 올해도 또 그렇게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원만에 거기에다가 더본 코리아에서는 취전 요리에다가 남원만의 음식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공안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1년에 그 춘향제 얼마 되지도 않는데 4억 5천씩 그 혈세를 계속 줘야 된다는가 그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뭐 어차피 축제는 사람이 끌어야지 된다고 하지만은 가수도 부르고 그런 건 압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계속 낭비성이 되지 않나 그렇게 답습을 계속 하면 넘어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남원 시민들은 다 그런 부분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들이 초급한 것 같아요. 춘향제 되면은 역사가 있는 남원의 전통 축제인데 왜 사람들이 많이 안 오지? 이거 걱정하니까 초급해서 가수들도 부르고 이런 백종원 도봉 코리아에서 이렇게 음식 코너 만들었는데 저희가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느긋하게 여유 있게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백종원 도봉 코리아 이렇게 와서 음식 해서 4억 5천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마 4억 5천 예산이면 저는 이제 우리 남원의 80세 된 이상 어르신들은 강화로 주변에 다 나오시면은 식사할 수 있도록 식권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아마 어르신들이 강화로 주변에 다 나와서 옛날 남원에 춘향이 굿보러 온 것처럼 그런 춘향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저렇게 마음을 초급하게 본 게 아니라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면서 정말 옛 춘향제를 살리는 그런 우리 전통 축제, 우리 남원 것을 먼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후보님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무리 말은. 뭐 장기간 저기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의 공약을 보시면은 실질적인 우리 남원에 이렇게 필요한 와닿는 그런 공약만 제가 발표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남원에서 계속 살면서 계속 지켜갈 남원을 어떻게 발전해야 될 건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약을 오늘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자분들 이런 내용에 잘 좀 도움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